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할 때 100%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는 향후에 있을 분양 예정 물량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청약을 신청해도 가점이 낮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되기가 힘든 부분을 많이 느끼고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분양 예정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또 강남권 같이 핵심적인 입지에서도 공급될 물량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입지에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분양 예정 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분양 물량의 명칭은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좀 어렴풋이 그냥 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전혀 이 지분형 그 분양 주택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짧게 이제 향후에 있을 분양 예정 물량인데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2022년 이후에 이제 공급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이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공급할 물량들인데 보시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서울의료원에 이제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 DMC 미매각 부지, 그리고 마포구에 서부면허시험장, 그리고 강서구에 부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용산이라든가 핵심적인 입지, 태릉이라든가 여러 곳의 입지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냐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이제 2022년도에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지 이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셔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공공분양, 그러니까는 소유권을 갖는 형식의 공공분양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임대 후 분양, 그래서 임대를 일정 기간 한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 후 분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중에 임대 전환되는 그런 분양 물량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 전환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제 20년 내지 30년, 그래서 더 장기로 이러한 그 지분 형식으로 내가 일부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식이 공공분양의 형식이에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임대 후 분양은 좀 비슷하긴 한데 임대를 8년 살고 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고분양가 지역은 30년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있어야지 완전한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제 분양 전환된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선돼야 될 부분은 이 시기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같은 경우에 너무 길죠. 왜냐하면 30년이 됐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주택의 노후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이제 30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노후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0년이나 40년 후에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노후화된 아파트의 완전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30년의 기간이 좀 길다고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 기간을 제가 봤을 때 뭐 15년이나 20년으로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학자분들 또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나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략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개의 큰 틀은 같지만 이제 틀린 것이 이 지분 취득 방법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최초 취득을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의 20%에서 25%에 대한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4년마다 이제 10에서 15%씩의 남은 주택의 그 가액을 내는 거예요. 균등하게. 언제 동안? 20년에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기로, 초기에는 조금 내지만은 장기로 보유를 함으로써 이제 그 남은 비용들의 그 가액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20%에서 25%의 주택 가액을 내면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80%에서 75%가 되는 가액을 아직 내가 내지를 않았죠. 30년 있다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30년 동안 남은 그 주택 가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한 후에 이제 최초 취득 분양가의 지분율 25에서 40%를 이제 내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균등해가지고 나머지 가액들을 8년 후에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 개의 분양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다. 언제부터? 2022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종료 후 3재에게 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분 전체의 매각이 가능하고, 처분 시점에 이제 지분 비율로 손익을 배분한다고 해요. 뭐 SH나 공공기관에 가지고 있는 비율하고 내가 이때까지 취득한 지분의 비율을 나눠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30년, 20년 동안 장기간 동안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료와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내가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사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지들이 너무나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주택을 취득해도 입지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추후에 이런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한 개선책들이 나올 것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시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 같은 경우에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가구 평균 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추첨입니다. 100%가 다 추첨이에요. 100%가 다 추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점에 대해서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청년들한테 30대 청년들한테 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주고자,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정부에서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공급 중에 신혼부부의 비율이 많아요. 40%나 됩니다. 40%. 그리고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들이 30%나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0대, 뭐 20, 30대에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애 최초 주택,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40%, 그리고 생애 최초 30%의 물량이 이제 배정되어 있고, 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 이하로 되어 있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의 소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완화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기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공급이 이제 30%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20%, 그리고 2순위가 10% 해가지고
이제 무주택 세대주한테 이러한 요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 그리고 맞벌이 140%,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월 평균 소득이 130%에서 150%, 맞벌이 160%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양 물량, 예정 물량들이 100% 추첨제의 물량들이고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책들하고 이제 추가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유사 사례들은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공유 지분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유사하게 진행되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 뭐 20%의 지분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완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뭐 20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했을 때에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 정서가 그렇게 부합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은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서울 권역의 핵심적인 아파트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를 이렇게 지분 형식으로 내고 나머지를 소유권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20%만 소유권을 가져오고 나머지를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은 그냥 월세 사는 거랑 똑같이 이런 거를 정책이라고 냈느냐, 이건 별로 합당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내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자본 여력이 없지만은 핵심적인 입지에 이렇게 20%의 일부만 내가 지분 형식으로 가져온다고 하지만 추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게 된다면 20년, 30년 후에 완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뭐 굉장히 뭐 좋은 정책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정책들을 보면서 뭐 100% 이 정책이 옳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이 정책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이 정책을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뭐 정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핵심적인 입지다. 공급되려고 하는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들이 있는데 그런 입지 물량들이 핵심적인 입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호불호가 좀 나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부동산을 20년 하고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그리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런 다른 댓글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른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대되는 생각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추첨제인, 그리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서는 일부의 금액만 있어도 내가 소액으로 핵심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정보가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아래에 댓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